혹시 당신도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통째로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한 말엔 아무렇지 않은데 가족이나 연인의 말에는 이상하리만큼 깊게 상처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이유 없는 아픔을 반복하고 있다면 오늘 영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하철에서는 수십 명과 부딪혀도 아무 일 없듯 지나가면서 왜 회사에서 상사의 한마디는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까? 집에 돌아와 가족의 무심한 표정 하나에 왜 괜히 말이 날카로워졌습니까? 밤이 되면 왜 그 장면을 수십 번 되돌리며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까?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예민함도 성격 문제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는지, 그리고 그 고리를 끊는 방법을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말합니다. 왜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냐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격이 문제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빗나간 말들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는 현상은 성격의 약함이 아니라 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사람의 뇌는 원래 낯선 위험보다 관계의 위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나 성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다는 것은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는 생존과 직결된 대상을 최우선으로 감시합니다. 가족, 연인, 인정받고 싶은 대상은 뇌가 가장 중요하게 분류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거리감 하나가 위협 신호로 증폭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반응을 성격으로 오해해 스스로를 탓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뇌를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뇌를 가진 사람이라는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주제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현상입니다. 애착 이론, 사회신경과학, 정서 조절 연구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관계에서의 상처는 뇌의 구조적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뇌가 고정된 기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는 경험에 따라 실제로 구조와 반응 방식이 바뀝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자극에 매번 같은 감정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감정 반응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패턴의 훈련을 3주만 지속해도 감정 반응의 과열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관계에서의 자동 반응이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100일이 지나면 감정에 끌려가는 빈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의지나 다짐이 아니라 뇌회로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그 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핵심 장치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뇌 속에 위치한 감정 경보 장치입니다. 원래의 역할은 생존입니다. 위험이 닥치면 생각보다 먼저 반응해 몸을 보호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능이 생존에 필수적이었습니다. 부족해서 버려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절이나 배제 신호는 곧 생존 위협이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회로가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연인의 무심한 말, 가족의 실망한 표정,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실제 위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도체를 과열시킵니다. 편도체는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위협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말은 작은 자극이어도 크게 반응합니다. 이 현상을 감정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은 일시적으로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거칠어지고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잘못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의지로 참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시도입니다. 편도체 반응은 무의식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없듯 감정 폭발도 명령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땀이 나는 것을 참으려 애쓰면 오히려 더 흐르듯 감정도 억누를수록 증폭됩니다. 의지로 조절하려는 시도는 실패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다시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감정 소진을 만듭니다. 감정 조절은 통제가 아니라 우회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싸움이 멈춥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말로 설득하지 마십시오. 몸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첫째, 턱의 힘을 의도적으로 풉니다. 턱은 긴장의 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는 부위입니다. 둘째, 시선을 천천히 좌우로 움직입니다. 이는 편도체에 안전 신호를 전달합니다. 셋째, 숨을 길게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호흡이 중요합니다. 이 세 단계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뇌는 몸의 신호를 감정보다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위험 앞에서 몸을 낮추는 것이 본능인 이유와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즉각적인 감정 진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감정에 덜 흔들리는 사람과 계속 흔들리는 사람의 차이는 의지가 아니라 뇌회로의 두께 차이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자주 쓰는 회로는 두꺼워지고 쓰지 않는 회로는 약해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관계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회로를 반복 사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감정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회로는 훈련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응 속도를 늦추는 회로를 새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수용, 연민, 거리두기, 감정 이름 붙이기, 자기보호, 회복이라는 6가지입니다. 수용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연민은 자신에게 공격하지 않고 이해의 시선을 보내는 태도입니다. 거리두기는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감정 이름 붙이기는 막연한 불안을 언어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자기보호는 관계 안에서도 나를 지키는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회복은 무너진 후 다시 돌아오는 힘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 6가지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반복으로 학습되는 기술입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5분과 저녁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오늘 예상되는 감정 반응을 한 가지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가족의 말에 서운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은 위협이 아니라 신호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저녁에는 실제로 흔들렸던 순간을 판단 없이 기록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말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만 적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에서는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편도체의 과잉 반응은 점점 줄어들고 전전두피질의 조절 기능은 강화됩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선택의 여지입니다. 2단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회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유독 상처받는 이유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된 심리 습관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인정 중독입니다. 인정 중독이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심리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관계가 안정의 공간이 아니라 평가의 무대가 됩니다. 상대의 표정, 말투, 반응 하나하나가 나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정 중독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조건부 칭찬을 많이 경험했거나 사랑과 성취가 연결된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랄 때만 인정받았던 경험은 무의식적으로 사랑은 증명해야 얻는 것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신호를 찾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지 실망했는지 충분한지 아닌지를 상대의 반응으로 확인하려 듭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대는 항상 명확한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그 모호함이 곧 불안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편도체는 이 불안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정 반응은 더 커지고 더 날카로워집니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은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반응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내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말로 다짐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인식 훈련이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픈 이유는 실제 거절 때문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다는 기대가 흔들렸기 때문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면 감정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 대신 나의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기 존중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 안정의 기반입니다. 내가 이미 충분하다는 기준이 생길 때 관계는 시험장이 아니라 교류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가까운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는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관계를 생존과 연결해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려 할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해결의 방향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와 훈련이었습니다. 몸을 통해 뇌를 우회하고 반복을 통해 회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정 중독이라는 심리 습관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은 편도체 반응입니다라고 이름 붙이십시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말보다 먼저 몸 루틴을 사용하십시오. 턱을 풀고 시선을 이동하고 숨을 내쉬는 행동을 자동화하십시오. 셋째, 하루 한 줄 기록을 시작하십시오. 판단 없이 감정을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전 오늘 가장 아팠던 말 한마디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문장으로 적으십시오. 이 말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덧붙이십시오. 그 한 줄이 내일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인생의 감정 지형을 바꿉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